시작합시다. 오늘의 저희 첫 영상의 첫 게스트는 스텔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1월 3, 4, 5, 6, 7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일요일부터 요 뉴스가 나왔어요. 스텔라 우크라이나와 CBDC 협력 발표. 요거 덕분에 한 140원 언저리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던 급반등시켜가지고 장중 요 근래 최고치는 489 배배를 넘게 올랐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요거를 이야기하려면 사실 뭐 CBDC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념 자체는 크게 먼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끊어보면 되게 쉬워요. CB는 센트럴뱅크, 중앙은행, DC는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에서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근데 사실 요 이야기가 맨 처음 나왔을 때, CBDC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비슷한 개념이 뭐예요? 지금 암호화폐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다. 결국 중앙은행도 이걸 직접 갖다 쓰지는 뭐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회적으로 인정을 한 거다. 이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은 인정을 한 거다라는 호재로 작용을 할 줄 알았습니다만 중간에 좀 악재가 있었죠.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이 자기들 종이로 된 위안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뢰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자기들 너무 위조 지폐가 많아요. 중국은. 또 그래가지고 디지털 위안을 굉장히 좀 하고 있었는데 중국 측이 디지털 위안을 밀면서 자국 내에서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던 암호화폐들에 대한 규제 수위를 굉장히 높였어요. 왜 높였느냐? 위안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위안보다 이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위안 니들이 감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사람들의 불신감이 작용을 할까봐 미리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CBDC를 찍어내면은 정부 우리가 기존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사실 CBDC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 지금 화폐 두 종류죠. 동전이 있고 지폐가 있어요. 요거에 그냥 디지털이 추가되는 거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좀 안 좋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CBDC 생각해보면은 중앙은행 이분들이 뭐 그렇게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아직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요런 분들이 지금 개발을 하려면 제로베이스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럴 바에 차라리 기존 암호화폐 네트워크와 어느 정도 협력은 불가피하다라는 것 이야기 때문에 CBDC 이슈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투자자분들의 기대감 적중을 했죠. 우크라이나와 스텔라의 CBDC 협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와 함께 올랐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이와 함께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소식 하나, 연준의 메스터 오늘 아침 블룸버그 통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2021년 경제 등등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방송 도중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연준이 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났다. 굉장히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CBDC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근데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텔라 루멘 자체는 좀 최근까지 흐름이 안 좋았어요. 작년 11월 말부터 사실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암호화폐 훈풍 강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좀 굉장히 소외된 암호화폐 둘이 있었죠. 첫 번째가 리플, 두 번째가 스텔라 루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약했느냐? SEC에서 피소당했죠. 피소 사유는 너 증권 아니냐? 증권이면은 나한테 허가를 받아야지. 왜 혼자 찍어내고 있어? 이래가지고 당했는데 뭐 스텔라는 왜 같이 따라갔느냐? 리플랩스 리플 출신 개발자분께서 리플에서 나와서 만든 게 스텔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스텔라와 리플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지금 리플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 손이 스텔라에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공포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작용을 했어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뭐 명제입니다. 요거 소문은 사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일부 공포감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뭐 우크라이나와의 대형 사실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꺾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지금 사도 될까요? 참 차트가 이쁜 차트였어요. 121선을 강하게 지지했거든요. 요날 121선 이탈해서 떨어지나 했더니 121선으로 수렴 캔들이 다음날 올랐는데 뭐 아쉽게도 뭐 이날도 여기 이평선 안에 꼈어요. 다음날 오른 거를 다시 반납을 하면서 내려오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전 이날 깨졌다면 굉장히 위험한 위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때 근데 이날도 12월 31일 작년 말일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나면서 121선을 강하게 지지했다. 그러자마자 다음날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때부터 소액씩 담으신 분들은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수익을 보고 있죠. 근데 좀 영상을 보면서 이상한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이평선 중에서
그래서 121선을 아마 켜보시면은 이런 모습 안 나타날 거예요. 줄을 기고 있는 거. 제가 좀 쓰는 게 다른 게 저는 여기 WMA라고 해서 가중 2평을 씁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세팅은 아마 단순 2평으로 돼 있을 텐데 가중 2평은 최근치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최근 사건이 옛날 사건보다 의미가 있겠죠.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아마 121선 위에 한참 있지만 가중 2평 121선에서 강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 나타났죠. 이와 함께 쭉 올랐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오르느냐? 솔직히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는 차트만으로 보기에는 위로 어디까지일지는 좀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좀 어디까지 움직일지를 한번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전고점과 전저점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피보나치 배열로 나타나게 되죠. 정말 귀신같이 2.618배에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요 스텔라의 움직임은 요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요. 2.618과 1.618배 되는 385원, 291원 사이에서 단파로 291원 요 사이에서 좀 강하게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측은 아니겠지만 우크라이나 쪽 국가기관들의 일처리는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좀 횡보가 오래될 수 있어요. 횡보가 오래되는데 기본적으로 전 나쁘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느리지만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중간중간 몇 달에 한 번씩 긍정적이다, 성공적이다, 실험에 성공을 했다 뭐 등등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나올 때마다 계속 올라와 줄 겁니다. 뭐 그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문제는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투자자들은 진짜 기다리기 힘들다는 거죠. 특히 지금 저기 저항을 확인한 만큼 그리고 횡보가 길 거란 예상을 하는 만큼 당장은 좀 그렇다. 하지만 암호화폐 흐름이 291원 안을 좀 이렇게 하회해서 이렇게 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좀 조금씩 모아두면은 굉장히 좀 이런 호재와 함께 수익을 창출해서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지금 사도 될까요에 대한 대답 애매합니다. 뭐 길게 보시면은 사셔도 상관이 없는데 당장은 노라고 할게요. 좋은 가격선은 290선 안팎이라고 드리고요. 아무튼 요 스텔라에 대한 대형 호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